박정훈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한 검사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겠다면서 그 검사의 가족의 출입국 기록까지 민주당에서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법치주의 국가에서 말이나 되는 내용입니까? 지금 국회를요 불법 기관으로 야당이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이건 진짜 해도 너무한 얘기예요. 불법을 보호하고 비호하는 게 야당의 역할입니까? 김태우 씨가 공익신고자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정을 했지만 불법까지 보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불법을 보호하겠다고 지금 야당 의원들이 지금 이 청문회 하는 거 아닙니까? 역사에 부끄러운 줄 아시죠? 저희 오늘부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를 거론하지 말자는 원칙은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안하시고 동의하신 분이 박정훈 의원이신데 이재명 대표를 거론하시니 네 동의하셨는데 어쨌든 없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문제 제기 민주당 의원님들 하셔도 됩니다. 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최고 권력자 부부이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국회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예, 박충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청문회 명칭을 벌써 시작 전부터 청부 민원이다, 공익신고자를 탄압했다라고 전제를 깔고 이런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불법적 박문진 이사 선임 방송장악 청문회다라고 규정을 하셨다가 논란이 됐었고 위원장님께서 명칭을 수정하신 적도 있죠. 반대로 우리 여당이 방심이 노조의 민원인 개인정보 불법 유출 정치공작 진상규명 청문회라고 규정하면 민주당에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민주당이 선택적으로 공익신고자를 두둔하고 있는 데 대해서 과거 민주당이 비호했지만 캐나다로 도망갔던 윤지호 씨, 그리고 카카오톡방에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를 제공해서 정치공작을 하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 이 사람이 민주당 경선 출마까지 했었죠. 지금 박정훈 대령 변호인이기도 하고. 민주당이 공익신고자 보호에 앞장서고 싶다면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유용 관련해서 공익신고하신 조명현 씨의 증언부터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방위가 더 이상 방통위와 방심위를 조리돌림하는 현상을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뭐 얘기들 들어보니까 무슨 독립운동들 하시는 것 같아요. 민주화 운동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안은 분명히 불법이냐 합법이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경찰 수사로 밝혀질 겁니다. 그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조급해 하십니까? 무슨 죄졌습니까? 방심위원장 청문위는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청문회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들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청문이라는 말, 청부라는 말 이해는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부는요 어떤 목적 실현을 위해서 이익을 제공하고 그것을 도모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자격으로 청부라는 말을 쓰시는지 이해 못하겠고, 공익신고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공익신고자 판정 났습니까? 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렇고요. 뭐 마땅히 보호해야 될 권리, 좋은 말씀입니다. 신고자나 여기에 고소를 당한 분들이나 고발을 당한 분들이나 마땅히 보호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일반인이 접할 수 없는 정보들을 가지고 어떤 특정 세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해서 이 부분이 청부 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정보의 출처, 또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 그럼 그분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분들도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 아니겠습니까? 보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생각하셔야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심의 민원 제기에 대한 부분들은 간단하게 인적사항이 기록이 됩니다. 누구도 근접하지 못할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가고 신고한다는 건데, 아니 문제가 없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래 호들갑이십니까? 그것도 국감 일정까지 변경하면서. 아니 경찰 능력 없고 있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 더 하시겠어요? 자, 공정한 사회에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지금 이야기가 공정해요, 그게? 공무원이 왜 구속됐겠습니까? 아니 수사받고 수사 결과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김건희당 하십시오. 김건희당. 잠시만요. 자 이제 환민수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께서 한동훈 대표 이제 얘기하라는데 저는 당분간 안 하려고요. 아니 대통령도 한 번도 못 만나는 독대 못하는 집권당 대표를 뭘 거론합니까? 거론할 가치가 있어 거론하죠. 당분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공정과 상식, 법과 정의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려울 것도 없어요.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벌건 대낮에 300만 원짜리 명품비를 받았다.
두 분이 주가 조작 사건에 짙은 의혹을 받고 있다. 나머지 다 유죄받았는데 그 두 분만 빠졌다. 윤석열 검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압수수색 안 했겠습니까? 소환 안 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런 정권이. 그러더니 급기야 공익제보자가 본인의 신분까지 드러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윤석열 정권의 시스템이 다 붕괴된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제보한 공무원들이 여기 계신 분들 다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잘못된 부분 말 섬뜩하잖아요. 청부민원 민원을 청부하고 민원을 사주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쪽은 수사를 안 합니다. 이제는 공익제보자가 본인들 신분까지 당당히 드러냈으니 류일임 위원장 수사 받아야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대로 이걸 밝히지 않으면 그게 국회입니까? 그게 세비받는 국회의원들 할 일입니까? 밝혀야죠. 그런데 그걸 반대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안 나온 류일임 위원장 가만두면 안 됩니다. 저는 고발 조치하고 이 땅에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다는 거 우리 야당 의원들이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최수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공익제보자가 왜 조사를 안 받을까요? 실제적으로 권익위가 유 위원장 측 민원인 의혹과 관련해서 유 위원장 가족이든 친척이든 그들도 수많은 국민 중에 한 사람이고 설령 친족이 위원장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유롭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권익위는 그래서 유 위원장과 관련돼서 뉴스타파 관련 보도에 관한 총 민원이 180건입니다. 친인척 다 합쳐도 끼케 5%입니다. 결국은 이미 넘칠 만큼 넘친 그 심의 건수가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수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족 동원해서 200명을 동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실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한 일입니다. 그것들이 왜 문제가 됩니까? 실제로 뉴스타파에서 잘못 보도한 거 사실입니다. 그렇게 의미 없는 숫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 국회에서 이 모든 것이 그것이냐 하고 있는 제 자신도 너무 부끄럽고 우리 국회가 너무 창피하고 지금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또 시기상 보면 그 민원 언론 보도했었 그 친인척이 제기했던 시작은 2024년 9월 5일부터 시작해서 9월 6일입니다. 이때는 이미 황성욱 위원장이 직무대행이 뉴스타파 건으로 심의 부결을 이유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유 위원장께서는 실제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큰 어떤 혜택이나 이익이나 그걸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정보를 유출하고 또 국가 행정망까지 해서 전체가 이 나라가 난리가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실제 우리가 하는 일 보면 국감 때도 한 반 이상은 방송일입니다. 지금 저는 과방위 한 사람으로서 과학을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모든 것이 과학이 방송에 덮여가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 방송이 지금 공영방송만 있습니까? 제가 여야 위원들께서 다소 격한 감정적 발언해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팩트 체크는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방심위 내부의 공익 제보자들은 조사를 넘어 압수수색 받았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류일임 위원장과 연관되었다고 추정되는 민원이 127건, 최하 127건입니다. 이건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져야 할 시스템은 사라지고 오직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호위하는 사조직들로만 남고 있습니다. 오늘 김태규 증인과 류희림 증인이 또다시 국회에 적법한 증인 출석 요구를 궤변을 늘어놓으며 거부했습니다. 국민 앞에 이렇게까지 오만방자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역대 최저 지지율을 오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뀔 생각이 없으니 국정을 책임져야 할 기관의 장들마저 오만과 독선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류일임 증인이 아무리 온갖 궤변을 늘어놓고 오리발을 내밀고 철면피스러운 발언을 이어가더라도 국민은 다 압니다. 방통위 올해 대국민 신뢰도가 지난해보다 뚝 떨어져서 대통령실과 함께 나란히 꼴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불출석 사유서에 근본 청문회가 방심위 사안이라 방통위 상임위원이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왜 방통위가 방심위의 편파 보복 심의로 인한 소송 비용에 4억 원 가량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름값까지 유행해 가면서 방심위의 편파 보복 심의를 보호하고 있는 저희가 무엇입니까? 류일인 방심위원장은 법리를 창조해내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증인 채택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류일인 방심위원장은 이에 따라 출석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국정감사법을 운운하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주 의혹은 셀프 조사하고 권익위에 셀프 조사 연장 공문까지 보내더니 이제는 셀프 출석 거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다 못해 아예 국민의 염장을 지르기로 작정한 모양입니다. 국회에서도 반드시 죄를 물어야 합니다. 검찰이 반드시 수사를 안 하더라도 반드시 고발 조치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영두 간사님, 이분 우리 드리세요. 의원님들 몇 분도 계신데 아, 당연하죠. 이렇게 예. 이렇게 간다. 오늘 이 청문회 이름조차도 아주 편파적으로 우리 허락 없이 불법이라고 단정했습니다만 이 대상이 된 방심위를 둘러싼 수사의 핵심은 허위 조작 뉴스를 심의해 달라는 청원인의 신분을 방심위 내부인 등이 외부와 공모하여 불법 사찰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허위 조작 뉴스는 바로 김만배 신학립 허위 조작 녹취록이고 이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의 불공정 방송 허위 조작 뉴스 방송을 심의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방송을 바라고 허위 조작 뉴스를 축출하려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청원인들에 대한 정보를 캐낸 사람들이 지금 의인 취급을 하고 이런 이상한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달을 가르쳤더니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이 못났다고 비웃는 꼴이요. 예. 또 범죄를 신고했더니 그 범죄를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지금 국회에 불러서 혼내는 꼴입니다. 이전에 모 검찰총장의 혼외자, 그 혼외자의 가족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서초구청 공무원에게 주민등록 등본을 열람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공무원이 구속되고 엄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범죄입니다. 도대체 방심위 직원 누구가 공모해서 어떻게 그 방대한 청원인들의 가족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까? 허위 조작 뉴스 보도를 심의해달라고 했던 청원들의 신원을 도대체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이 방심위에서 일어난 것은 명백한 민원인 불법 사찰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에서 우리 과방위에서는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에 남길 지옥입니다. 오늘 야당 의원님께서 이 청문회를 중단하시고 특정 당사에서 다 다투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정해하겠습니다.